안녕하십니까. 최한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무혐의 받은 사건을 몇 개를 들고 왔는데요. 이 모든 것은 시작은 불륜이었는데 어떤 그 여성이 자신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고 나자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먼저 불륜을 한 여성에 의해서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고초를 겪는 남성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과 잠자리를 했다가 성폭행 누명을 쓴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여성들 중에 한 분은 성윤리 기강이 굉장히 엄격한 직업 군인과 어떤 신체 접촉을 하고 나서 공갈 협박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행으로 해서 누명을 씌우는 것은 불륜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거나 아니면 돈을 뜯으려는 의도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정말 오해를 하면 안 될 게, 물론 모든 여성들이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있다는 것이 문제고 제가 맡았던 사건이 그런 거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피해 여성의 진술의 증거 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피해 남성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면서 나는 억울하다라고 호소를 하지만 그 누명을 좀처럼 벗지는 못합니다. 정말 결백한 증거를 확보를 하면은 처벌을 면하지만 그 피해 남성의 몸과 마음은 정말 만신창이가 된 이유죠. 가해 여성이 엄벌을 받아도 피해 남성의 아픔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성폭행범이 되지 않으려면은 매사에 처신을 조심하는 게 최선이겠죠. 그러나 어떤 무고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무고를 입증하고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피해를 정말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인데요. 불륜 사실을 숨기려고 내연남을 무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일인데요. 30대 여성 A씨는 직장 상사 B씨와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꼬리가 길면 밟히죠. 그들의 은밀한 애정 행각은 몇 달 안 가서 들통이 났습니다. A씨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적발이 된 거죠. 겁이 난 A 여성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남편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실을 당신한테 차마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라고 꾸며댑니다. 그리고 자신은 나는 결백하다. 그러니까 그 상간 사실, 내연 사실의 결백을 입증한다면서 그 B씨 남성을 강간 혐의로 고소까지 합니다. B씨는 정말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그 무고죄가 어떻게 보면 완전 범행에 성공하는 듯 했는데 검찰에서 한번 걸립니다. 상사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복구를 해가지고 프렌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청주 쪽 사건인데요. 청주지방검찰청에 충주지청이 있죠. 거기는 그 가해자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사건이죠. 간통이 들키자 상대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혐의로 40대 여교사죠. 여교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불륜 사실이 들통이 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었고 조사를 정말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성관계 후에 그 내연남의 SNS에 댓글도 달고 그다음에 동승 차량에서 웃으면서 내리는 그런 모습, 웃으면서 내린 후에 그 내연남과 다시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이런 것들이 CCTV에 다 드러나가지고 결국에 무고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았었습니다. 법정 구속이 된 사례 중에서 좀 극히 드문데요. 이 경우는 법정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극히 드문데 일부 어떤 사건은 일부 여성들 중에 한 분은 실직과 가정 파탄을 두려워하는 남성의 약점을 노려가지고 성관계 후에 금품을 뜯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무고 혐의로 최근에 법정 구속이 됐었는데요. 어떤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요. 지지난해겠죠? 7월경쯤에 만남 애플리케이션, 요즘 휴대폰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가지고 어떤 남성과 성관계를 가집니다. 헤어지면서 잘가, 조심해서 가, 이런 인사까지 했었는데 몇 시간 만에 바로 병원에 가가지고 무슨 어떤 진료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관계 후에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돈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남자가 조금 억울하다 이러면서 응하지 않으니까
성폭행을 당했다라면서 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냅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내니까 다행히 그 남성도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열심히 다퉜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그 피의자 B 씨는 일단 무혐의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가해자 A 씨, 어떻게 보면 무고녀죠. 무고 A 씨를 법원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법정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함께한 남성에게서 돈을 뜯으려고 또 성폭행으로 신고했다가 구속된 여성도 있습니다. 징역 10개월을 선고를 했었고, 대구지방법원 사건이었는데요. 대구지방법원에서 그때 판결 주문을 읽으면서 했던 말은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범행을 뉘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법정 구속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성범죄 기간이 엄격한 군인분들 경우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 어떤 여성분과 일단 원나잇을 하려고 모텔에 갔다가 신체 접촉을 한 후에 협박을 당했었습니다. 당신의 성폭행 사실, 그것이 성폭행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부대에 알리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공갈죄입니다. 공갈죄고 만약에 그런 사실로 성폭행으로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처럼 그 여성이 또 특이하게 비슷한 수법을 한 18명을 상대로 저지릅니다. 결국에 이분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하나 또 있었냐면은, 남편과 공모를 해서 성폭행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있습니다. 어떤 여성 지적장애가 있으신 분이셨는데, 알고 보면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남편분들이 더 주도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서 만취해서 잠들자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어서 뭐 남편 친구에 보내고, 그 이제 여성 C는 성폭행을 당한 뒤 음란사진으로 협박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제 남편의 조언을 받아서 이루어졌는데 결국에 무고죄가 인정이 되어가지고 징역 1년을 받았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불륜을 들킬까봐 뭐 이렇게 성폭행범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돈을 뜯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뭐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여성은 피해 남성의 가게에 찾아와서 스스로 옷을 벗고 성관계를 했는데도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고소를 한 경우도 있었죠. 이런 경우에 다들 이제 이런 사건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고 많이들 물어보시고 이거와 관련된 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증거를 정말 신속하게 확보를 해야지만 그 무고의 늪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악용을 해서 피해 남성을 궁지로 몰아가는 무고범죄가 종종 있는데요. 정말 이러한 은밀한 관계에서 빚어진 일어난 일들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허위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남성에게 일단 성폭행범 낙인을 찍는 범죄는 일단 죄질이 굉장히 나쁘죠.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이 워낙 큰 탓에 법원이 엄벌을 합니다. 이렇게 무고죄에도 엄벌을 하는데 좀처럼 줄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를 한 후에 일단 대응하지 않는다면은 누명을 벗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가정 파탄도 쉽게 겪을 수가 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지 않으려면은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맨날 하는 말은 있습니다. 봉변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어떤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일절 삼가야 한다는 게 우리 변호사들이 하는 말이죠. 근데 그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이제 고소를 당한 후에는 결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최대한 서둘러 모으고 우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정말 최근에 수행했던 불륜 남녀 강간 무혐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한결 변호사였습니다.